쌍꺼풀 선을 높여서 새로 절개해서 이렇게 작은 쌍꺼풀을 조금 크게 바꿔준 환자분 사진입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반대로 쌍꺼풀이 작아서 크게 하려고 하는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작거나 하면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눈이 좀 작아 보인다고도 하고 그래서 쌍꺼풀을 좀 크게 하려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너무 작은 쌍꺼풀을 좀 크게 바꾸는 그 수술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흉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수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20대에 보기 좋은 정도의 쌍꺼풀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거나 해서 쌍꺼풀이 파묻히고 너무 작아져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쌍꺼풀을 크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쌍꺼풀 선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고요. 이 쌍꺼풀이 작아서 아쉬운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서 덮는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면 덮는 눈꺼풀 피부가 없어지니까 쌍꺼풀이 그만큼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에서 덮는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쌍꺼풀을 덮던 피부가 없어지면서 쌍꺼풀이 커질 것 같이 예상이 되지만 실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잘라낸 것만큼 위 눈꺼풀이 내려와서 다시 덮어버립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 방법이다. 정말로 의미 있게 어느 정도 쌍꺼풀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 갖고는 좀 부족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표적인 방법은 쌍꺼풀을 덮는 눈꺼풀 피부를 눈썹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 하거상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밑 피부 절제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그래서 쌍꺼풀을 좀 더 커 보이게 바꾸는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 방법 역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른 피부만큼 눈썹은 그 자리에 있고 자른 피부만큼 눈꺼풀이 끌려 올라올 것처럼 상상이 되지만 실제 결과는 잘라내고 꼬매면 눈썹이 내려오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덮이기 때문에 쌍꺼풀은 커지지 않죠. 눈썹이 내려오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눈썹이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아래 피부만 끌려 올라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이 수술 방법 역시 의미 있게 쌍꺼풀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썹 아래가 아니라 눈썹 위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썹 아래에서 잘라내는 것보다는 눈썹 위에서 잘라내는 게 수술 효과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썹 위에서 피부를 잘라서 꼬매면은 이마 피부가 내려오기보다는 눈썹이 끌려 올라가서 정말로 눈썹 거상이 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덮는 눈꺼풀이 열려서 쌍꺼풀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눈썹 밑에서는 절개흉을 감출 수가 있는데 눈썹 위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한 흉을 감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흉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흉이 적나라하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분들이면 모를까 흉터가 생긴다라는 수술적인 한계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데요. 기존 쌍꺼풀 라인 위에 새로운 절개선을 만들어서 쌍꺼풀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서서 수술한 흉이 있고 너무 작게 디자인돼서 쌍꺼풀이 파묻히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꺼풀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흉터를 남겨놓고 그 위에 새로운 절개선을 만들어서 재수술을 합니다. 이 선에서 들쳐서 기존 흉터는 풀어줘야 되겠죠.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두 줄 따기 수술하고 같은 내용이죠. 다만 작게 줄일 때는 기존 절개선 아래에서 새로운 절개선을 만든다고 하면 쌍꺼풀을 높일 땐 기존 절개선 위로 새로운 절개선을 만드는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겹쌍꺼풀 같은 위험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흉은 두 개가 될 수 있어서 흉이 좀 최대한 안 남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쌍꺼풀 선을 높여서 새로 절개해서 이렇게 작은 쌍꺼풀을 조금 크게 바꿔준 환자분 사진입니다. 이 수술은 한 4개월 정도 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쌍꺼풀은 깊게 찝히면 크고 퉁퉁해집니다. 그래서 소세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쌍꺼풀이 풀리면 쌍꺼풀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거의 속쌍꺼풀처럼 작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쌍꺼풀이 풀리면 쌍꺼풀이 작아져서 그 작은 쌍꺼풀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실제로는 쌍꺼풀을 작게 디자인한 게 아닌데 풀려서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디자인된 선으로 쌍꺼풀을 선명하게 바꿔주면 충분한 크기의 쌍꺼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환자분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4개월 정도 지난 수술 후의 결과고요. 이렇게 풀려서 주름처럼 남겨진 상태고, 이 선으로 그대로 절개해서 쌍꺼풀을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해주면 풀려서 거의 안 보이던 쌍꺼풀이 충분히 보이는 쌍꺼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쌍꺼풀을 크게 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쌍꺼풀선 위에서 잘라내거나 아니면 눈썹 주변에서 잘라내거나, 다만 이 수술은 피부를 절제하는 방법은 수술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절개한 선 위에 또는 메모란 선 위에 새로운 디자인의 절개선을 만들어서 쌍꺼풀을 좀 더 크게 바꾸는,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느슨하게 풀려서 작아진 경우에는 쌍꺼풀을 좀 선명하게 바꿔서 쌍꺼풀이 드러날 수 있게 바꾸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마 거상을 해서 쌍꺼풀을 크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